(12월) 미소매 판매가 전달보다 0.6% 급증해 새해 미국 경제 성장도 우려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택가격이 2023년 한 해 5.2% 올랐으며 올해는 2.5%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부양자녀 세제 혜택이 되살아나 저소득층 자녀 1,600만 명이 1인당 $1,000에서 $1,800까지 받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치권이 3월 초까지 3차 임시 예산안을 초당적으로 마련하고 있어 연방정부 셧다운을 피해갈 것으로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공기의 질이나 화재 등의 연기를 감지하는 감각 감응형 기술이 발달하면서 냄새 기능이 탑재된 핸드폰이 곧 상용화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에서 12월 소매 판매가 전달보다 2배나 되는 0.6% 급증해 뜨거운 연말 쇼핑 열기로 2024년 새해 미국 경제 성장도 우려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소비 지출이 68%나 차지하고 있는 미국 경제 성장률은 2023년 2.6%에서 2024년에는 1.5%로 둔화될 것으로 연준이 예측해 놓고 있는데 소비 지출이 예상보다 강력하면 2%대 성장도 가능해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경제는 미국민들이 지갑을 계속 열고 있어 고비를 넘기고 예상을 뛰어넘는 탄력과 호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12월 소매 판매는 전달보다 0.6% 급증했다고 연방 상무부가 17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11월의 0.3% 증가보다 2배나 더 늘어난 것이고 경제 분석가들의 예상치 0.4% 증가를 웃돈 겁니다. 미국에서 11월과 12월 등 2달 동안은 최대 쇼핑 시즌, 연말 대목으로 꼽히는데 소매 판매가 11월 0.3% 늘어난 데 이어 12월에는 2배나 되는 0.6% 급증한 겁니다. 이로써 미국의 소매 판매는 2023년 한 해 동안 전년보다 3.2% 증가해 양호한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연방 상무부는 밝혔습니다. 12월의 소매 판매에서 연말에 화랑을 보이는 의류 판매가 전달보다 1.5%나 급증해 대폭 증가를 선도했습니다. 또한 갈수록 강세를 보이는 온라인 판매도 12월에 전달보다 1.5% 늘어났습니다. 미국 내 온라인 판매는 11월과 12월 2달 동안 2,221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보다 4.9%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동차 판매도 12월에 1.1% 늘어나 호조를 보였습니다. 그로서리 판매는 전달보다 0.2%, 스포츠용품점은 0.3% 소폭 늘어났습니다. 이에 비해 유가 하락으로 주유소 판매는 전달보다 1.3% 줄었습니다. 가구류 판매는 전달보다 1%, 전자와 가전제품은 0.3% 각각 감소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소매 판매에다가 서비스 분야 판매를 합하면 미 국민 소비 지출이 계산됩니다. 미국 경제는 미 국민 소비 지출이 국내 총생산에서 68%나 차지하고 있는 내수 경제입니다. 따라서 지난 연말 미국민들이 뜨거운 연말 쇼핑 열기를 보여 실제 씀씀이를 늘렸기 때문에 2024년 새해 미국 경제의 성장률을 우려보다는 높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미국 경제의 성장률이 2023년 2.6%에서 2024년에는 1.4%까지 둔화될 것으로 예고해놓고 있는데 예상을 뛰어넘는 미 국민 소비 지출이 지속된다면 2%대 성장을 유지할 수도 있을 것으로 다수의 경제 분석가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의 주택가격이 2023년 한 해 전국 평균으로 5.2% 올랐으며 2024년 새해 한 해 동안에는 그보다 절반 수준인 2.5%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요 대도시들의 집값은 지난해 마이애미, 샌디에고, 시카고, 보스턴 등은 전국 평균보다 많이 인상됐고 워싱턴 DC, 로스앤젤레스, 라스베가스 등은 평균을 약간 밑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주택시장은 2023년 모기지 이자율의 급등으로 매물이 급감하는 바람에 거래는 냉각된 반면 집값만 오르는 가장 어려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2024년 새해에는 모기지 이자율이 내려가고 거래가 되살아나며 집값 오름세가 둔화돼 미국 주택시장이 서서히나마 해빙되기 시작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주택가격은 전국 평균으로 2023년 한 해 5.2% 오른 것으로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2024년 새해 한 해 동안 미국의 주택가격은 그보다 절반 수준인 2.5%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CBS 뉴스가 전했습니다. 2023년 한 해 주요 대도시들의 집값 상승률을 보면 마이애미가 8.3%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2위는 샌디에고로 7.7% 올랐으며 3위는 시카고로 6.5%, 4위 보스턴으로 6% 올라 전국 평균 5.2%를 웃돌았습니다. 이어 5위 워싱턴 DC는 4.9% 올랐으며 6위 피닉스는 3.9%, 로스앤젤레스는 3.8% 인상돼 전국 평균을 약간 밑돌았습니다. 이에 비해 덴버는 1.6%, 휴스턴은 1.3%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중위 주택가격과는 별도로 스퀘어피트당 집값을 파악한 리얼터닷컴의 통계를 보면 훨씬 더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대도시들의 주택가격을 리얼터닷컴이 파악한 결과를 보면 로스앤젤레스는 중위 가격인 110만 달러로 평방피트당 658달러나 되며 전년보다 10.5%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중위 주택가격이 99만 8천 달러에 평방피트당 688달러나 되지만 이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인 듯 2023년에는 0.5%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워싱턴 DC와 알링턴, 알렉산드리아 지역은 중위 주택가격이 59만 달러이고 평방피트당 310달러로 전년보다 6.2% 인상됐습니다. 시애틀은 중위 가격이 74만 9천 달러에 평방피트당 417달러로 전년보다 5% 올랐습니다. 라스베가스는 중위 가격 46만 달러에 평방피트당 257달러로 3.3% 높아졌습니다. 애틀란타는 중위 가격이 41만 5천 달러에 평방피트당 196달러로 전년보다 4.2% 인상됐습니다. 마이애미는 58만 달러에 398달러로 2.8% 올랐습니다. 올랜도는 중위 가격 44만 달러에 평방피트당 238달러로 3.5%, 템파는 42만 달러에 196달러로 5.4% 각각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달라스는 중위 가격이 43만 5천 달러에 평방피트당 204달러로 전년보다 1.2%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미국에서 CTC,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라는 부양자녀 세제 혜택이 되살아나고 있어 저소득층 자녀 1,600만 명이 1인당 1,000달러 이상에서 1,800달러까지 리펀드 받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팬데믹 시절 3,000달러 내지 3,600달러를 현금 지원했던 것보다는 훨씬 못 미치지만 저소득층 자녀들의 먹거리 부족 사태 등을 해소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4년 선거에 맞춘 듯 워싱턴 정치권이 부양자녀 세제 혜택을 되살리고 있습니다. CTC, 차일드 텍스 크레딧으로 불리는 부양자녀 세제 혜택에서 일부 방식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17세 이하 부양자녀들 가운데 저소득층의 경우 1인당 1,000달러 이상 1,800달러까지 리펀드, 환급받게 해주려는 빅딜이 민주상원과 공화하원 지도부 간 타결됐습니다. 팬데믹 시절 부양자녀 1인당 3,000달러 내지 3,600달러나 현금 지원했던 특별 CTC보다는 훨씬 못 미치지만은 저소득층 가정의 17세 이하 아동 1,600만 명이나 세금 보고 후에 1인당 1,000달러부터 1,800달러까지 환급을 받게 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의 론 와이든 상원재무위원장과 연방 하원의 다수당인 공화당의 제이슨 스미스 하원 세입위원장은 CTC 수정안을 합의 타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양당 양원 지도부의 합의 타결로 입법이 확실시되는 새로운 CTC 부양자녀 세제 혜택안은 현재 가구 소득이 2,500달러 이상 있으면 그 가정의 17세 이하 부양자녀들에 대해 1인당 2,000달러씩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제공하고 있는데 내야 할 세금이 없어도 환급받을 수 있게 규정을 고치려는 겁니다. 현행 세법으로는 1인당 CTC 2,000달러에서 1,600달러까지 리펀드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2023년에는 1,800달러, 2024년에는 1,900달러, 2025년에는 2,000달러로 조정됩니다. 새 합의안이 시행되면 첫 해에는 가구 소득이 2,500달러 이상인 저소득층 가정에서 17세 이하 부양자녀들이 1인당 최소 1,000달러 이상, 최대 1,800달러까지 텍스 리펀드,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최대 리펀드 한도는 2024년에는 1,900달러, 2025년에는 2,000달러로 조정돼 첫 해에 200달러, 그 다음 2년간 한 해에 100달러씩 오르게 됩니다.
여기에 저소득층 가정에서 돌려받는 텍스 리펀드가 있다면 새로운 CTC $1,800가 더해지기 때문에 상당한 환급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환급 혜택을 받는 저소득층 부양자녀들은 1,6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중산층 가정의 부양자녀들에게는 새로운 CTC 혜택이 어렵지만 물가 상승률만큼 CTC가 올라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해 물가 상승률이 5%였다면 CTC가 $100 올라가게 됩니다. 팬데믹 시절에는 5세까지의 부양자녀에게는 연 $3,600, 6세에서 17세까지는 $3,000나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제공하며 절반은 매달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연례 세금 보고 시 일시불로 받은 바 있습니다. 팬데믹 특별 CTC는 2021년에 종료되고 2022년부터는 기존의 $2,000로 환원됐는데 물가 급등 속에 먹거리 부족에 시달리는 빈곤화 등이 급증하는 등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자 새로운 CTC 제공안이 마련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워싱턴 정치권이 이번 주말 마감되는 임시 예산을 3월 1일과 8일까지 추가 연장하는 3차 임시 예산안을 초당적으로 마련하고 있어 연방정부 셧다운을 피해갈 것으로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공화당 하원과 민주당 상원 지도부는 연간 예산의 총규모에 합의 타결하고 세부 예산을 짜고 있어 예산 투쟁에 따른 셧다운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연방 임시 예산안이 1월 19일과 2월 2일에 만료됨에 따라 워싱턴 정치권에선 이를 3월 1일과 8일로 추가 연장하는 3차 임시 예산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연방 상원에선 3월 1일과 3월 8일까지 연방 예산을 계속 지출하는 CR 연속 지출 결의안을 절차 표결에 붙여 찬성 68대 반대 13이라는 압도적 표차에 초당적으로 승인해 최종 가결도 굳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장악한 연방 상원에서 공화당의 가세로 초당적 지지로 최종 가결하고 있어 공화당이 다수당인 연방 하원에서도 3월 초까지의 임시 예산 지출을 최종 승인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월 19일과 2월 2일 둘로 나뉘어 만료되는 연방정부 임시 예산안이 3월 1일과 3월 8일까지 연장돼 계속 지출하게 됨에 따라 연방정부 셧다운 부분 폐쇄는 피해가게 됩니다. 임시 예산 지출이 초당적으로 성사되고 있는 것은 이미 양당 양원 지도부가 연간 예산의 총규모를 합의 타결짓고 있는데 세부 예산안을 작성하는 데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앞서 공화하원과 민주상원 지도부는 2024 회계연도 연방 예산의 총규모에 대한 합의를 타결해 연방정부 셧다운을 피해갈 청신호를 킨 바 있습니다.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과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대표는 지난 7일 2024 회계연도 연방 예산의 총규모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양측이 합의 발표한 2024 회계연도 연방 예산의 총규모는 국방 예산 8,860억 달러와 비국방 국내 재량 예산 7,727억 달러를 합해 1조 6,600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양측이 합의한 12개 연방 예산의 총규모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동결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화당 하원의 요구를 수용한 것인데 비해 민주당 상원은 삭감폭을 최소화하고 다른 정책 변화를 연간 정례 예산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약속을 얻어냈습니다. 공화당 하원의 요구대로 코로나 지원 예산에서 61억 달러가 삭감되며 IRS 증액분에서 2차로 100억 달러를 추가 삭감해 2년 합해 200억 달러를 줄이게 됩니다. 공화당 하원 내 보수 강경파들이 삭감폭에 불만을 표시하며 제동을 걸려들 것으로 보이지만 선거의 해인 만큼 연방정부 셧다운 부분 폐쇄는 피해갈 것으로 예상돼 왔습니다. 정례 연간 예산은 지도부 합의대로 최종 확정해 연방 셧다운을 피하는 대신 전쟁 지원금과 국경 안보 강화 예산을 담은 1,060억 달러 규모의 긴급 예산을 놓고 격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1,060억 달러의 비상 예산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500억 달러, 이스라엘에 140억 달러를 지원하고 국경 안전 강화에도 추가 예산을 투입하게 됩니다. 공기의 질이나 화재 등의 연기를 감지하는 감각 감응형 기술이 발달하면서 핸드폰에도 냄새 맡는 기능이 추가돼 곧 상용화될 예정입니다. 산불이나 화재는 물론이고 실내 공기질을 감지해 위험을 경고해주기도 하고 자외선 레벨까지 체크해 건강과 루틴 관리를 하는 데 있어 게임 체인저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손 안의 작은 세상이라고 광고를 시작했던 휴대폰. 이제는 GPS나 핸드폰 자체의 기울기를 감지해 반응하는 감응형 기술이 더욱더 발달해 공기의 질이나 화재 등의 연기를 휴대폰으로 감지해
사용자들에게 위험을 경고하는 기술까지 상용화 단계에 올라섰습니다. 모바일 피직스라는 스타트업은 대기 감지 기술을 개발해 퀄컴과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와 협작하여 안드로이드 플랫폼 폰에 내장할 예정입니다. 모바일 피직스의 공기질 모니터링 시스템은 퀄컴의 새로운 스냅드래곤 프로세서에 탑재하게 됩니다. 단순히 냄새 맡는 핸드폰이라고 하기엔 응용과 효용이 뛰어난 것으로 밝혀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모바일 피직스 측은 단순한 산불 감지 차원이 아니라 개인의 휴대폰에서 환경 측정을 하는 기상 관측소가 통째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전화기에 기존 센서를 사용해 공기의 질, 연기 수준, 온도 및 UV 노출까지 측정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실시간으로 사용자에게 알림을 제공해 연기 감지기나 화재 경보기처럼 작동하는 것은 기본이고, 개인이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실내의 공기 오염도가 높아지면 창문을 열어 외기 환기를 시키라는 메시지가 뜬다거나 공기청정기 켜기, UV 레벨이 높으니 햇볕 피하기 또는 마스크를 착용하기 등의 필수적인 사항을 알려주게 됩니다. 특히 지금까지 폐암의 주 요인으로 흡연이 70%를 차지했다면 비흡연자 폐암 증가 추세에서 가장 큰 요인은 요리할 때 나오는 연기로 인한 발병률이 2차 흡연으로 인한 발병률을 추월해 공기오염이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주는 피해들이 연구로 증명되고 있기 때문에 실생활에서도 매일 쓰이게 될 기술입니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닿지 않는 미주에서도 요리뿐 아니라 진공청소기를 사용하는 것, 헤어드라이기 바람에서 나오는 바람을 들이마시는 것으로도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집을 몇 분간 더 환기시킬 필요가 있는지, 에어컨 필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자동차 내부의 에어컨 필터는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어떤 오염 공기에 어떻게 노출되고 있는지도 알 수 있게 해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실내 환기의 중요성과 공기질의 적절한 유지가 건강에 미치는 중요도가 올라감이 증명됨에 따라 환경 측정기 역할을 하는 휴대전화로 기록된 데이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쓰일 수도 있습니다. 수백만 대의 핸드폰이 개인의 동의를 통해 익명으로 환경 판도값을 수집해 분석되면 이러한 데이터가 정부, 보건당국, 의료기관 등 기타 건강 관련 부서에서 유익하게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2006년 노벨 화학상 수상자이자 모바일 피직스의 회장인 라저 콤버그 스탠퍼드 교수는 내년쯤 이 기술이 설치된 휴대폰을 구입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